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이제 대장동 사태를 처음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드린 분이 장계표 신문명연구원 원장님이신데, 장계표 원장님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모셨어요. 왜냐하면 내일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을 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배심원들 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굉장히 이제 국민 환수 운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조직적으로 지금 벌이고 계신데요. 이와 관련된 이 중요한 이 활동 방향, 목표, 그리고 현재의 상황, 이런 거에 관해서 우리 장계표 원장님으로부터 직접 들어보는 그런 제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 들으시고 꼭 SNS를 통해서 많이 좀 전파해 주십시오. 원장님. 예, 아이고 반갑고요. 지금 바쁘신데 네. 이렇게 전화로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정론, 예. 전옥헌 TV에 출연하게서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내일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를 여시는 것 같아요. 예. 내일요, 예. 대장동 게이트 심판 국민법정을 엽니다. 네네. 네. 왜 이 국민법정을 여느냐 하면, 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장동 게이트는 사상 최대의 말하자면 이 불법 특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 검사가요, 네. 그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말은 당시 성남시장 네. 후보에 대해서는 예. 소환도 한번 안 했습니다. 네네. 스스로 자기가 몸통으로 자부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근데 소환도 한번 안 했는데 이걸 그냥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검사가 이처럼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때는 어디겠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나서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내일 국민법정을 엽니다. 네네. 예. 그 굉장히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 그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국민 주권이라는 말을 한번 썼어요, 최근에. 예. 이 국민 주권을 이재명 후보가 진정으로, 신뢰한다면, 지금 국민이 바라는 게 대장동 특혜 의혹을 말하면 캐라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이가 계속 말을 바꾸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국민 법정이 열리면 많이 좀 법률적으로 좀 따져야 되겠죠? 예, 그럼요. 근데 특히요, 예. 말하자면, 대한민국 검찰이 저렇게 수사를 하지 않을 때는, 예. 특별 검사를 임명해가지고 수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특검과 관련해서도, 예. 처음에도, 네. 은근히 열어야 된다고 하면서도 안 열고, 네. 네. 계속 또 윤석열 후보 쪽까지 해야 된다 해서 또 물타기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건 완전히 국민을 농락하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런 것도, 그건 이제 이미 많이 알려진 일이지만, 네. 최근에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 네. 이재명 후보가 하는 행동은, 네. 정말 내 공개된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유감인데, 네. 저도 우리 대통령 후보인데, 네. 유한기 씨가 지난 10일 날인가,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을 안 했습니까? 네네. 그랬는데, 이에 대해서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네. 이 정말 참 역사에 기록될 말인데, 네. 하나는, 네. 왜 이 검찰이라 말 안 했지만, 몸통을 그대로 두고, 네. 네. 엉뚱한데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네. 이런 참혹한 사건이 벌어졌다 그랬습니다. 아, 유한기 씨가요? 아니, 이재명 시장이, 아, 예, 맞아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후보가, 예. 이 몸통이 누굽니까? 예.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맞아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예. 몸통인 이재명 후보, 말하자면 당시 시장을 조사를 했으면 유한기 씨가 죽을 일이 없죠. 그렇죠. 안 그래요? 네네, 네. 만약에 몸통을 조사해가지고 밝혔으면은, 유한기 씨는, 시장님이 지시해서 했다, 이렇게 말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근데 이 말을, 이거 정말, 자기를 왜 수사했으면 됐을 텐데, 예. 엉뚱한 사람을 그것도 건드려가지고, 이런 참혹한 사건을 비난하는데, 예. 이 정도 되면요, 이 김호수 검찰총장이라는 사람 아니십니까? 예. 대한민국 검찰은 사표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예. 이 유한기 씨, 그 예. 당시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본부장이었거든요. 네네. 이 사람이 자살하게 된 거는 네. 첫째는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네. 예. 이걸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근데 네. 이 사람 이제 자기 구속돼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이제 막 물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그 다 지시해서 했다 하면은 이재명 시장이 이제 대통령도 안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 말도 못하고 해가지고 정말 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고민하다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점에서 이 유한기 씨의 이 말하자면 극단적인 선택, 자살에 대해서는 예. 경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후보한테 중대한 원인 책임이 있죠. 네네. 네.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이재명 시장 말 맞다나 몸통을 제대로 조사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김호수 검찰총장, 예, 아니면 대한민국 검사들한테도 예. 엄청난 책임이 있는 거죠. 예, 예. 이런 점도 이거 사실요. 네. 이런 걸 뭐 코미디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예. 이게 정말 참 우리가 말해야 될 걸 왜 몸통을 조사를 제대로 했으면은 유한기 씨가 죽는 일이 없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네. 이재명 시장이 그 말을 한 겁니다. 네, 네, 네. 이재명 네. 후보가 예, 예. 그게 하나 문제고 예. 이보다요 예. 더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유한기 씨가 죽고 나서 네. 뭐라고 말했나 하면 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어쨌든 네. 명복을 빈다. 네. 이렇게 말해가 되겠습니까? 어쨌든 예. 예. 명복을 빈다. 자기 그러니까요. 그 척근인 사람이 자기 밑에서 일하다가 예, 예. 그 일로 해가지고 지금 죽었는데 예. 그랬으면요 네. 바로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한 사람 죽는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바로 쫓아가야 됩니다. 문상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이 가족들을 위로한다고 위로가 정말 될 일도 아니지만 예, 예. 위로해야 되는데 어쨌든 명복을 빈다. 남의 얘기 하듯이 말입니다. 예. 남의 일도 사람이 죽은데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런 문상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진짜 인간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네. 설사 그런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유한기 씨는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다. 이거를 드러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자기가 유한기 씨가 지고 있는 이 말은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이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네. 예. 이재명 후보한테 있다는 것을 저는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이런 비정한 사람 말입니다. 네. 그리고 비정한 정도가 아니라 몰염치 않은 사람이 예의도 없는 사람이지. 그렇죠. 세상에요. 자기 첫건이든 아니 누가 죽었는데 아무튼 명복을 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예, 예. 나는 그런 점에서 이 사건에서 네. 이재명 시장은 네. 공직자로서는 말할 게 없고 네. 인간적으로도 참 절대인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네네네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특검 문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여당의 경우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말로만 특검을 해가지고 이 대장동 사태에 대한 본인의 오는 모든 비판과 의혹을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시간 끌라는 거죠. 예, 시간 끄는 거. 근데 앞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특검하자. 국정감사도 좋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 예. 그런데 추진하는 부서는 말하자면 민주당의 원내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윤호중. 이게 겉으로는 이재명 후보는 하자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우리 국민의힘 김기현 후보 원내대표가 만나도 해도 제대로 되지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비겁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런 사람들.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사건 자체와 관련해서는 네. 그다음에 내일 그래서 우리가 국민법정을 여는데 네네. 국민법정은 재판장도 있고 네. 예. 검사도 있고 변호인도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예. 국민 배심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국민 배심원을 신청을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어요. 국민 배심원으로. 네네. 근데 이거를 그 방에 다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네. 120명을 뽑았는데 네네. 솔직히 말해서 내일 이 방송하고도 좀 많은 분들이 와서 네. 국민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네. 네. 또 진실 규명과 이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건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이게 이 코로나 오늘부터 왜 이 방역 조치가 강화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좀 인원 제한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골치가 아프긴 한데 네. 그래도 예. 이 방송 듣는 분들께서는 네. 좀 많이 좀 그 내일 10시 반부터 하는데 네. 뭐 절차도 있고 그래서 한 10시부터는 수속을 밟아야 돼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서 예, 예. 정말 이 국민적인 힘을 예.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예, 예. 그리고 네. 그래야, 예. 예, 국회의원회관, 네. 그 국회 본관이 아니고 네네. 그 국회의원들이 있는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법정이 열립니다. 네네네네. 네. 예. 하여튼 내일 뭐 아주 성공적으로 회의가 네. 잘 열릴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네. 국민 이제 환수단이잖아요. 그 이제 단장, 대표에 우리 장 원장님하고 이재원 씨가 들어가 있던데, 이 이재원 씨가 전에 그 법제처장 했던 분인가요? 아, 이재원 씨는요, 예.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있어요. 예, 예. 일 한변이라 그러는데. 그렇죠, 한변. 한변 회장입니다. 아, 현재요? 예, 한변 회장이고, 저하고 이제 두 사람이 상임 대표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이 국민법정이 내일부터 이제 열리면 대개 한 뭐 이 스케줄을 어떻게 짜고 계신가요? 언제쯤에서 결과를, 예. 10시 반부터 네네. 12시 반까지 2시간 동안 합니다. 예. 2시간 동안 하고, 여러 유튜브에서 네. 또 생중계도 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소리에서, 네네. 국민의 소리 유튜브 방송에서 저희가 운영하는 여기서 이제 생중계도 하고, 또 많은 또 유튜브 방송들이 와서 생중계를 할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이 법정이 이제 열리면 이게 한 번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배심원까지 있고 여러 번 열려서 결론을 낼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은 이제 국민법정을 한번 열고요. 예, 예. 그 다음에는 저희가 예. 이걸 뭐 너무 사람들이 이 사건이 또 원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대충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걸 핵심만 모으고 좀 또 솔직히 재미도 있게 예. 재미가 있지만은 또 이 실상이 드러나게 예. 연극으로도 꾸밀 생각입니다. 네, 연말 연초에 네네. 이런 이 집회나 예. 이런 것보다 좀 연극을 좀 만들어서 예. 좀 재미있게 예. 이 사건의 본질을 좀 알 수 있도록 예. 그렇게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극 형태로 하면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이 대장동의 실체를 알게 되는데도 상당히 이제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내일도 이재명 후보 역은요. 예. 아주 젊은 사람이 아주 이 배우로서의 탤런트를 갖고 있는 젊은 사람이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네. 어제는 좀 재미도 있게 하려고, 또 재미로,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씨 발언이요. 네. 정말 국민이 볼 때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지만,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재미있는 말 아닙니까? 네, 예를 들자면,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 켜놔놓고, 그 좀 비난이 좀, 일어나니까, 내가 말한 거를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까? 예. 이재명 씨 말은요. 네. 믿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시장 스스로가 내가 말한 거를 다 믿느냐. 예. 이재명 시장 말하는 거 믿으면 바보입니다. 네네. 또 실제로 또 이게 요즘 지금 호남에 가서 또 대구 경북에 가가지고 계속 막 말을 쏟아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요, 한 개도 믿을 말이 없습니다. 네네. 믿을 말이. 그래서 그 역풍이 지금 세게 불고 있어요. 역풍이 불고 있고, 또 심지어는 오늘 내가 어떤 분을 만났더니, 유한기 씨 이 자살 사건 있잖아요? 네. 이거를 또 덮기 위해서도, 네. 그냥
뭐 전두환 뭐 전 대통령이 뭐 경제는 잘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래가지고 자꾸만 이 유한기 씨 이 자살을 호도하려는, 예, 말하자면 이거를 좀 은폐하려는 예. 또 이런 취지로도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네. 이 사람 말에서 진실된 말이 나올 수가 없죠. 네네. 그래서 믿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이런, 내가 아까도 그 유한기 씨 말하자면 문상, 네. 조문과 관련해서, 예, 예. 어쨌든 명복을 빈다. 이렇게 말하는 비인간적인 사람이 예. 정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예. 그래, 우리 원장님 내일 행사 성공적으로 잘 되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행사 끝나고 나서 또 이 중요한 보도거리가 있으면 제가 한번 모시고 다시 인터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 고맙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방금 이 장기표 원장님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내일 열리는 대장동 게이트 국민법정과 관련된 뉴스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장기표 원장하고 이재원 이 대표가 함께 추진하는 국민 이익 환수단의 조치와 관련해서 이 많은 성원이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몇 가지 오늘 또 중요한 뉴스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이재명과 관련된 뉴스, 그 다음에 또 추미애 뉴스가 요즘 매일같이 나와서요,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당에서 추미애가 계속 지금 김건희 씨를 때리고 있어요. 이거에 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 큰일 났다,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를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재명과 관련해서는요, 이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송영길 대표가 대통령 선거 100일을 앞둔 지난달 29일 날 릴레이 이재명 발효알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제안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뭘 요청을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인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책자를 추천하면서 읽어보고 독후감도 올려주고, 그래서 3분씩 릴레이 추천을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유명한 정청래가 드디어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이 정청래가요, 늘 흐느끼면서 읽었대요. 야, 이게 이 북한보다 더한 감동을 한 사람이 북한에서보다도 이게 정청래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자를 읽고 이 정청래가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인간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실력과 자격이 있다.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가난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자, 흑수저 지금 이 사다리가 끊겼다. 그래서 이 젊은 분들이 2030 세대가 굉장히 낭망하고 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을 누가 만들었냐? 문재인 정권 5년이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난을 무기로 해서 국민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중성 아니에요? 아니,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가난에서 극복하고 자기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다리를 잘라버린 게 문재인 정권인데, 이재명은 그 가난을 극복한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정청래는요, 눈물까지 흘렸대요. 이게 바로 이 정청래의 독후감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 이재명을 읽고라는 제목의 이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얼마나 이 기가 막힌 이거 북한에서요, 김정은 우상보다도 더한 사람이 바로 정청래예요.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찢어지게 가난했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가난이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인간 이재명 책을 단숨에 읽었다. 이토록 처절한 서사가 있을까? 이토록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또 있을까? 유능한 소설가로도 이 같은 삶을 엮어낼 수 있을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 자, 제가 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청래가 이 글을 본인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 작가를 이용해서 이렇게 눈물 감정 호소법을 썼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정청래 본래 막말하는 실력으로 보면요, 이런 문장이 나오지 않아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자, 그러면서요, 꼬마 정청래는 이재명에 비하면 행복한 아이였다. 나는 흑수저였고 이재명은 무수저였다. 나는 그래도 학교가 가까워 결석은 하지 않았다. 이재명은 산비탈을 돌고 돌아서 6km를 걸어서 초등학교에 다녔다. 눈과 비가 오면 학교에 갈 수 없어 1학년 때 76일을 결성했다고 한다. 나는 논과 밭이 있어 긁거나 끼니 걱정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재명은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고 한다. 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요, 제가 이재명보다
제가 좀 나이가 좀 더 먹었어요. 예. 그리고 이재명 못지않은 저는 더 큰 시골에서 살았어요. 눈과 비, 저도 걸어 다녔어요. 6km 넘어요.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이 결석한 게 자랑입니까? 눈과 비 온다고 학교 안 간 게 자랑이에요? 아니, 그것도 다 갔다고 해야죠. 예? 자, 그래서 나는 그래도 가정 형편이 중학교를 못 갈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도 우리 동네는 중학교에 못 가는 애들은 별로 없었다. 이재명은 중학교 갈 형편이 못 돼요. 나이를 속이고 공장에 가야 했다. 남댐 공장, 고무공장, 냉동회사, 오리엔트 시계회사 등등 사춘기 동안 전전했다. 공장의 열악한 환경보다 그를 더 괴롭힌 것은 이유 없는 폭행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갈 시간, 그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그는 냄새나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으로 출근했다. 그래도 그가 비뚤어지지 않고 의지의 한국인이 된 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 왜 비뚤어지지 않아요? 비뚤어져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좌파 사고에 빠져드는 상황에 처하게 됐고, 그래서 현재 선대위에도요, 주사파들이 쫙 포진해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이게 그래서 정청래의 한계예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추미애의 요즘 혁혁한 선거 활동. 추미애가요, 우리 윤석열 후보 선대위 거의 뭐 대변인처럼 뛰고 있어요. 최근에 추미애하고 여러분들 또 이 손혜원이, 그리고 또 누가 하나 있어요? 진혜원이, 이런 사람들이요, 줄리를 사진을 가지고 비판을 하다 보니까 역풍이 만만치가 않아요. 자, 이러한 이 추미애와 그리고 진혜원이를 볼 때 과연 여성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을 보면서 이재명이를 지지할 수 있겠습니까? 자, 추미애는 뭡니까? 추미애 명추 작전 아시죠? 추미애는 시종일관 이재명 편에 서서 경선을 이끌어왔어요. 예, 이런 추미애의 활동, 수준 이하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도 말이죠, 이 김건희 씨의 과거 사진을 내세워서 말하자면 비판을 하고 있고, 손혜원과 그리고 진혜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자, 그래서 지금 여권 내부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추미애가 얘기하는 것은 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 윤석열 선대위 측에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추미애가요, 한 3탄 4탄쯤 되는 것 같은데 범죄를 철저하게 밝히는 게 국민의 도리다라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줄리 찾기는 한 여성의 얼굴 찾기 놀이가 아니다. 공적 검증의 무대에 거짓으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범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와 범죄의 미끼를 던진 자, 시장터에서 한탕하며 놀던 그들이 허약한 민주주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공적 권력을 노리며 철저한 검증이 요구되는 무대로 스스로 걸어 들어왔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교묘한 거짓으로 법망을 피해왔는지, 권력을 가진 자들의 어떤 특혜와 어무를 베풀었는지, 범죄와 연루된 것 등을 철저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고 언론의 책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미애는요, 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이 논문 문제, 그다음에 유흥업소 근무 의혹,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해명을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지난 11일 날에는요, 이제 커튼 뒤에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니 나와서 제대로 이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 손혜원도 그리고 진혜원이도 이 사진을 놓고 성형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요, 본인들 문제가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민주당 청년 대변인인 하헌기 씨가 오늘 TV조선 뉴스프레이드에 출연해가지고 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 이거는 부적절하다 라고 하면서 이런 공격 그만하고 오히려 사과하라. 그리고 이상민 의원도요, 추 장관의 행보와 관해서는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백해무익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허은하 수석 대변인, 지금 국민의힘의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이 전문대 출신의 전문대 스튜어디스 출신인데, 그동안 본인이 스튜어디스를 하면서 이 악의적인 사람들이 본인에게 퍼부었던 여러 가지 이 비판적 이런 소리들, 본인도 이제 겪어봤다 이거죠. 이걸 보면서 추미애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 해본는 이런 비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아닐 수 없는 그러한 이 발언이다라는 점을
본인이 경험한 여성 비하 발언, 성적 모욕 이런 거를 들고 지금 대대적으로 지금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허은하 지금 의원의 이런 반박 입장문을 본인의 경험담을 가지고 하고 이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악의적인 사람들이 저에게 길을 쓰고 붙이려는 꼬리표가 전문대 스튜디오스 출신이라는 것이었고, 제가 이럴진데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김건희 씨는 오죽하겠습니까? 공개적으로 여당 전 의원과 현직 검사가 얼평을 할 정도면 드러나지 않은 마타도는 얼마나 극심할지 능히 짐작이 된다. 이게 여당 전 의원이 누구예요? 손혜원이고 현직 검사는 진혜원 검사예요. 자, 그래서 이 여권의 김건희 씨에 대한 이런 비판, 공세가 그동안에 이 허은하 의원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 비하 발언과 이 모욕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권 인사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온갖 루머와 조롱을 쏟아내고 있고, 이러한 것은 결국 남의 일 같지가 않다 이렇게 밝히고, 스튜어디스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고 스튜어디스가 된 후로 직장인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입에 담기 어려운 여성 비하 발언, 성적 모욕 발언, 가정생활에 대한 터무니없는 소문, 이런 것들을 듣고 참아야 하는 날이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대도 않는 루머를 퍼뜨리고 외모 평가를 하면서 끼리끼리 키득거리는 게 공적 검증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들은 국민들의 관심을 악용하지 마라. 신이 나서 저잣거리 뒷담화 수준의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고 나오는 여권 사람들을 보면 기가 막히다. 이렇게 지금 반박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 우리 국민의힘의 선대위 측에서는요, 이 김 씨와 관련한 음해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요, 이 추미애에 대한 이 법적 조치, 우리 선대위 차원에서 조속히 그리고 최대한 강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요, 저렇게 안보정론 중요한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